The birds fly south.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따뜻한 5월이네요. 저는 1월에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가을, 겨울을 더 좋아합니다. 여름은 저한테 제약이 많은데요. 더위도 많이 타는 편이고 땀도 많이 나서 여름엔 흰색, 회색 옷도 잘 못 입고요. 맵고 뜨거운 것도 잘 못 먹습니다. 다들 이렇게 컴플렉스는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컴플렉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Just a flower. 저는 살면서 제 성격을 바꿔버린 컴플렉스가 있어요. 바로 사투리인데요. 부산에서 태어나서 18살 때까지 지냈습니다. 부산 하면 떠오르는 게 바다, 상남자, 영화제, 사투리 이런 게 있죠. 고등학생 때 한날은 친구들이랑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그때 장동건, 유호성이 나오는 영화 친구를 봤었거든요. 19세였는데 어찌저찌 해서 봤습니다. 그때 장동건이 너무 멋있었는데요. 그래서 나도 영화인이 될 거야 라고 마음먹고 19살에 서울로 왔습니다. 그래도 나름 표준어를 연습하고 갔는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냥 사투리였던 거죠. 밥 먹었나? 마 됐다 하지 마라. 오다 주웠다. 사귀자. 뽀뽀하면 할래? Let me a bright. 죄송합니다. 이렇게 늘 해오던 말이 컴플렉스로 변해버렸고요. 그 흔한 인사 안녕하세요 한마디 건네는 것도 점점 무서워지고요. 준우까지 들어버렸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 내 사투리 때문에 쳐다보는 것 같고 하루 종일 신경 쓰다 보니까 영화 일을 하러 서울로 왔는데 그 목적도 어느 순간 잊어버릴 때가 있었죠. 남들은 그냥 웃는 건데 괜한 자격지심도 들고 쥐구멍에 숨고 싶은 마음도 들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제 컴플렉스는 사투리였지만 보통 얼굴이나 체형같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나 소극적이어서 할 거 못하고 할 말 못하는 이런 성격에 대한 컴플렉스가 가장 많죠. 이렇게 스스로가 창피하고 싫어질 때가 꼭 한 번씩은 찾아오는데요. 그 순간은 정말 미쳐버릴 것 같고 답도 없어서 너무 우울하죠.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랑 웃고 떠들 수 있는 좋은 안주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로 와서 표준어를 편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2년 정도가 걸렸었는데요. 그 2년 동안은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았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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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들기 전에 안녕하세요를 늘 연습하고 잤었는데요. 하루에 1000번씩은 연습했던 것 같아요. 뭐 1000번이라고 하면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30분 정도만 하면은 1000번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감정만 들어가지 않으면 대부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이때부터 조금씩 대화에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좋아하던 누나가 있었는데요. 사투리 때문에 말 한 번 못 붙이다가 자신감이 생겨서 말도 걸어봤었죠. 안녕하세요. 어제 혹시 개콘 보셨어요? 와 진짜 웃기던데. 이렇게 감정이 들어가면 표준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누나는 이게 재밌었는지 그때 이후로 조금 더 친해지긴 했는데요. 하지만 2년 만에 얻은 자신감은 바로 곤두박질 쳤고요. 다시 밤마다 웃기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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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던데를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안녕하세요를 한번 겪어서 그런지 아니면 좋아하던 누나랑 더 친해져서 그런지 안녕하세요 때만큼 답답하거나 싫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컴플렉스는 여러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는 딱 한 사람,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부족해서 달라서 창피한 건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요. 사실 남들은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죠. 그리고 죽을 것 같이 힘든 것도 한 번, 두 번 반복적으로 겪다 보면 사람은 또 적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대학을 진학하고요. 발음, 발성도 연습하면서 말의 감정이랑 분위기를 담는 연습을 했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많이 나아져 있던 거죠. 부산에서 지냈던 어린 시절은 장난기 많고 산만한 아이였는데 서울에서 지낼 때는 사투리라는 컴플렉스 때문에 말수도 줄이고 감정도 숨기게 되면서 조용한 아이, 수줍은 아이, 사투리 때문에 감정 표현이 어려운 아이가 됐었고요. 대학이랑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컴플렉스는 점점 제 모습에 맞게 변해갔습니다. 이제는 차분한 사람, 전달력 좋은 사람, 목소리 좋은 사람, 분위기 있는 사람. 죄송합니다. 아무튼 지금의 모습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맥락은 컴플렉스를 고치려고 노력하세요가 아니고요. 컴플렉스는 온전히 내가 나에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내 컴플렉스에 관심도 없고요.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내 컴플렉스 때문에 내가 남들을 신경 쓰는 거죠. 가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요. 저처럼 부산 사투리 때문에 서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었다거나 아니면 외모 컴플렉스, 성격, 인간관계 아니면 자주 깜빡깜빡한다거나 작심삼일 의지력을 가진 것처럼 평생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면 다른 좋아하는 모습을 따라 행동하면 되는 거고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편하게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내 모습이 될 때가 많거든요. 20대 후반까지도 저는 고향이 어딘지, 내가 상남자가 돼야 되는지, 성격이 어떤지 많은 정체성을 잃었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의 저는 결국 부산 사투리 때문에 겪은 경험들로 지금의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사투리가 티나지 않게 말수를 줄여서 조용함이 레벨업 됐고요. 표준어를 쓰려고 감정을 줄이다 보니까 차분함이 레벨업 됐고요.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발성 발음이 레벨업 됐고요. 마지막에 하나, 내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편한 목소리.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나 아니면 되고 싶은 것들을 사용하고 만렙에 가까워지다 보면 그냥 그게 내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컴플렉스가 있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지는 마시고요. 어차피 바로 고쳐지는 게 아니면 천천히 연습하다 보면 알아서 나에게 맞게끔 자연스럽게 변해갈 거고요. 혹여나 컴플렉스가 남아있어도 남들은 전혀 신경 안 쓰니까 조금은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